짧은 시간 국지성 집중호우에 도심이 잠기는 일이 잦습니다. 충주시가 쏟아지는 빗물을 담기 위해 1,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자체가 여는 대학 박람회가 부쩍 늘었습니다. 입시 때문에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는 걸 막아야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개헌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며칠 전 15분의 짧은 폭우에도 충주 도심 일부가 침수되고 트럭이 빠지기도 했죠. 이렇게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빗물 처리 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충북에서 가장 활발하게 빗물 처리 시설을 늘리고 있는 충주시의 사례를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주 도심의 6차선 도로가 불어난 빗물에 잠겼습니다. 차들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조심스럽게 교차로를 지나고 강한 수압에 맨홀 뚜껑이 제자리를 벗어나 물줄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트럭은 갑작스러운 집안 치마로 뒷바퀴가 빠져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충주에 15분 만에 24.6mm, 1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한 20분, 30분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20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폭우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그게 물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역류를 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사고가 난 지역은 상습 침수 구역으로 빗물 처리 시설 확충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기존에 시간당 40mm에 불과했던 처리 용량을 최근 빈번해진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간당 80mm까지, 즉 2배가량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충주 도심 2곳에서 도시 침수 방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추가로 3곳이 곧 착공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2, 3년씩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도로를 파헤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투입되는 예산만 1,600억이 넘습니다. 시민 불평과 민원이 빗발치지만 안전한 도시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사업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맨날 파헤친다고 그러는데 이거 해놔야 이제 비가 오더라도 안정적으로 침수가 안 된다. 도시 침수를 막기 위한 공사는 크게 3가지. 하나의 물길을 인위적으로 나눠 흐름을 분산시키고 빗물바지 크기를 확대해 집중호우 시 물빠짐이 좋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빗물 관로도 더 큰 것으로 바꾸는 중입니다. 유입량이 많은 곳은 가로 4m, 세로 2m의 대규모 통로를 2개나 만들어 병목이나 역류 현상을 원천 차단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파란색으로 보이던 상습 침수 구역이 대부분 사라지거나 미미하게 남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시간당 80mm 이상 30년 빈도에 비해도 침수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방제 성능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고요. 갈수록 빈번해지는 국지성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빗물 처리 시설 확충은 다른 시군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개헌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습니다. 건의안에는 국회의사당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설계 규모 확대 및 조속한 완공, 또 대통령실 전담 비서관 지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서 비롯된 헌법적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현 정부 대선 공약의 추진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지자체들이 주최하는 대학 박람회가 부쩍 늘었습니다. 수도권 대도시와 달리 지방소도시나 농촌의 학생들은 양질의 대입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이 입시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담겨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음성금빛체육센터가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교육발전 특구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대학 전공 박람회. 대학별로 부스가 마련되는 일반적인 박람회와 달리 의학, 공학, 경영, 인문, 예체능 등 전공별로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상담은 음성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을 비롯해 해당 전공의 대학생들이 맡았습니다. 제가 수시로 입학을 해서 생리
생기부가 되게 중요해서 생기부 쓰는 관련해서 많이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입시 정보는 학교와 온라인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지만 생생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만큼 선배들의 경험이 후배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정보가 됩니다. 친근하게 말을 해주고 그 자신이 다니는 학과에 대해 더 정보를 많이 아니까 예비 입시생들도 전공 선택에 조언을 얻기 위해 찾았습니다. 특히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며 전공 선택에 고민이 커진 고등학교 1학년들의 경우 심리적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었습니다. 전공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약간 이쪽이 약간 내 전공이 맞구나. 교사들의 입장에서도 전문가 강의 등을 통해 변화하는 입시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인문학 전공이다 보니까 자연계 전공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상담할 때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먼저 질문을 던지면 공부를 해서 알려주는 입장인데 대학 응원단 공연과 학과 점퍼 코너가 마련돼 재미를 더했고 대학 적성검사와 동아리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음성군은 대도시를 가지 않아도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박람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지역 인재는 우리 지역에서 발굴하고 육성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고요. 음성군뿐 아니라 제천시 등 최근 지자체들이 주최하는 대학 박람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는 정보 싸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에서 지자체의 대학 박람회에는 학생들이 입시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것만은 막아야 할 고민도 담겨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도 내 중고등학교 대부분이 이번 주부터 방학에 들어갑니다. 131개의 학교가 이번 주 중 방학식을 하는 것을 비롯해 도내 중고등학교가 순차적으로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중학교는 평균 28일, 고등학교는 평균 25.3일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증평 3부초등학교가 60일로 방학이 가장 길고 겨울방학에 성면공사를 하는 청주 한벌초등학교가 9일로 방학이 가장 짧습니다. 지난 봄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경북 지역 이재민들이 임시주택에서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승을 부린 폭염 가운데 컨테이너에서 지내는 일은 이재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산등성 아래 자리한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단지. 컨테이너 지붕 위로 한낮의 볕이 그대로 내리꽂힙니다. 안은 어떨까? 8평 남짓한 내부는 성인 둘이 들어서자 숨이 턱턱 막힙니다. 철제 외벽이 열기를 그대로 흡수해 내부 온도를 끌어올리면서 에어컨과 선풍기 없이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기가 작고 열이 전부 다 앞뒤를 다 이 판넬이니까 아무래도 다 왔잖아요. 여기는 확실히 땀 안 흘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에어컨을 안 켜면 잘 수가 없으니까. 24시간. 네.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오후엔 경로당이나 마을 정자 등으로 몸을 피합니다. 방학마다 찾아오던 손주들조차 올해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한 사람만 와도 나가자야 되는데 무조건 오지 말고 우선 집 질 동안은 못 오죠 경북 산불 피해 5개 시군의 임시주택 2,300여 동에는 4천여 명의 이재민이 거주 중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이 70%에 육박합니다. 폭염이 특히 취약한 상황인 만큼 경북도는 무더위 대책을 가동 중입니다. 에어컨 사용 부담을 덜기 위해 가구당 월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지붕에 열을 내리기 위한 쿨루프와 그늘막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이재민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아서 특별히 더 촘촘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다음 달 폭염 집중 기간까진 버스가 산불 피해 마을을 순회하며 뇌파 측정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스트레스가 어르신들이 많으시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폭염 때문에 더욱 심신이 좀 지쳐 있을 거라 생각돼서 건강에 대한 체크와 그리고 스트레스 체크를 동시에 심리 지원도 병행합니다. 전문 상담사가 동행해 마음 건강을 살피고 문화 치유 활동도 진행됩니다.
오랜만에 웃고 서로를 다독입니다. 잘 버텼고 잘 버티고 있어. 폭염 속 임시주택 생활은 이재민들에게 또 다른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지난주 프로야구 하나이글스가 33년 만에 단독 1위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투타에서 안정된 전력을 보여준 한화는 가을 야구를 넘어 26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한화이글스 문현빈이 9회 말 만루 기회에서 극적인 끝내기 안타를 터뜨립니다. 한화는 기아와의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쓸어담고 6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새로운 둥지에서 출발한 독수리 군단의 2025 시즌. 시작은 불안했습니다. 타선의 침체 속에 연패에 빠져 리그 최하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습니다. 한화이글스는 4월과 5월에 각각 7연승과 9연승을 내달리며 선두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한화는 1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한 6할대 승률을 기록하며 전반기를 단독 1위로 마쳤습니다. 타자들이 좀 부진할 때는 투수들이 좀 잘해주고 또 투수들이 못했을 때는 또 야수들이 또 힘을 내서 이렇게 이긴 경기들이 많아가지고.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는 전반기에 21승을 합작하며 리그 최고의 원투펀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문현빈은 3할 타자로 성장했고 주장 최은성은 시즌 초반에 부진을 딛고 중심 타선을 지켰습니다. 노시환은 낮은 타율에도 국내 타자 가운데 가장 많은 홈런 17개를 때려냈고 대체 외국인 선수로 가세한 루이스 리베라토도 4할에 가까운 타율로 불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Para mí fue siempre algo que yo quería hacer. En verdad significa mucho estar aquí presente y obviamente estar con este equipo es algo un poquito más especial porque estamos jugando muy buena pelota. 40년 넘는 프로야구 역사에서 전반기 1위 팀은 모두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습니다. 한화가 후반기에 공격력이 더 살아난다면 21세기 첫 한국 시리즈 우승에도 도전할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이글스가 전력 보강을 다 할 수 없다라고 보면 안치홍 선수의 복귀 그리고 안치홍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한 후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화는 올스타전 휴식기를 지나 오는 17일 KT 위즈와의 원정 4연전으로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수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 지역 택시가 추가로 감차됩니다. 청주시는 택시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9년까지 5년 동안 법인 택시 200대가량을 감차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사전 배정한 감차 대상은 36대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주시정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용역 결과 청주 지역의 적정 택시 총량은 3,447대로 600대 이상 감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평군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민생안정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평군은 지난달 30일부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은 결과 그제까지 전체 대상 가구의 86%인 32,200여 명이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증평의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한 명당 10만 원씩 지원됩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인 진천군이 거점형 늘봄센터를 건립해 통합 돌봄체계를 추진합니다. 진천군과 충북교육청은 옥동초등학교 거점형 늘봄센터 건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